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음. 저는 현재 네.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덕 아르테온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여유 자금이 3억이 있는데, 네. 월세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투자하고 싶어서요.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네,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저는 이제 고덕 아르테온에 계속 거주하면서, 네. 구리 쪽 8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주해야 될지, 네. 아니면 고덕 아파트가 현재 5억에 월세 16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네. 네,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고덕 아파트에 평택 쪽에 있는 지제 센트럴 파크 1단지 24평 아니면 천안 아산역 리슈빌 33평 네. 또 세종시 천마을 2단지 퍼스트 프라임 22평 네. 그리고 서울 서초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사면 어떨까 제가 네. 고민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네. 어느 곳을 투자해야 월세도 받고 가격도 좀 상승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외에 전문가님이 네. 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덕 얘기로 시작해서 구리 갔다가 평택, 천안, 세종, 서초. 그리고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잘 메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길게 하셨지만 아마 우리 홍정희 전문가님 대충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섰을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월세가 지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년에 남편이 퇴직해서 네. 네,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좀 받고 싶거든요. 네, 자, 그러시면은요, 제가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말씀을 네.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요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실제 실천하겠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조금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투자 가치 관점에서, 즉 실거주의 편의성보다는 같은 단위 금액을 투자했었을 때 월세도 나오고 몸뚱아리 시세 차익도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우리 고덕 아르테온, 자 우리 고덕 우리 아파트 택지로 공급했던데 우리 지금 재건축 진행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월세가 필요하시다. 자 그러면 고덕 아르테온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계속 보유를 하고 우리 구리 아파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자 보유를 하시면서 우리 월세를 아르테온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르테온에 사실 5억에 160도 있지만 계속 내다 보면 보증금을 조금 낮게 하고 월세 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다양화될 거예요. 왜? 올해보다 내년은 전세의 월세화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전세 월세가 반전세를 거쳐서 월세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들을 더 낮게 하면서도 월세가 조금 더 비중이 커지는 형태가 점점 지금 아파트의 전세 월세화의 지금 트렌드의 지금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에 대해서는 고덕 아르테온 보유하시고 월세를 받으시는 쪽이고, 자 실거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실거주하는 옵션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구리 아파트, 그리고 두 번째는 평택, 천안, 세종시에 있는 몇몇 지금 리슈빌, 퍼스트 프라임 이런 아파트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 현재 구리 아파트 쪽을 매수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 평택, 천안, 세종 이런 쪽은 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꼭 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임차로 거주를 하시는 거지 매수를 하시는 쪽을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양극화, 집중화가 지금보다 내년이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고덕 아르테온을 지금 매도를 하시거나 또는 다른 데로 갈아타시는데 경기도 외곽으로 가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실 일이 생기실 수 있어요. 자, 고덕 아르떼우는 보유하시고 우리 구리 쪽은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실거주를 하시는 쪽, 그리고 평택, 천안, 세종 이쪽은 가급적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꼭 필요하시다면 임차, 전월세로 하셔야지. 이쪽은 실제 시장의 흐름이, 즉 수요의 포커싱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에 맞춰져 있어요. 자, 평택, 천안, 세종 이쪽에 굳이 매수를 해서 월세를 받으시기보다는 그냥 월세를 받으시려면 고덕이 월세도 잘 나가고 몸뚱아리도 많이 오를 거예요. 자, 옵션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서초동 센트럴 아이파크 오피스텔 말씀해 주셨어요. 자, 네네. 사실 굳이 꼭 구리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서초동 센트럴 아이파크 오피스텔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유는 사실은 지금은 상품적으로는 아파트, 두 번째로는 아파트가 될 만한 가능성인데 오피스텔은 그렇진 않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서초 오피스텔 경우에는 지금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고 아마 그 단지가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단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실수요를 맞추는 데 있어서 월세를 놓는데도 나쁘지 않고 몸뚱아리가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평균 상승률 정도는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선 순위를 정리를 해보면 고덕 아르떼온 보유 월세를 받으시고,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네네. 아파트를 매수하신다면 구리 쪽이지 경기도 외곽을 가급적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오피스텔 월세를 관심이 가지신다면 서초 강남권의 중심 지구에 있는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좋지만 요거보다는 구리 아파트 쪽이 좀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청자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역시도 찜플하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재테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현재 이제 강동구에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에서 지금 자녀들이 커가지고 동탄으로 다 이사를 갔는데 네. 그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는 게 나은 건지 네. 아니면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전세를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는 천호동에서 동탄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이신데 그 천호동 아파트가 어머니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그 천호 일동에 있는 우정 아파트라고 네. 뭐 나홀로 한동짜리예요. 아파트.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우정 아파트 얘를 매도하는 게 좋을런지 그리고 동탄으로 가는 게 어떤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천호동 우정 아파트 그 사이에 좀 찾아놨는데 보니까 자, 우정 아파트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자, 지금 현금을 쓰시는 상황들이 조금 급하거나 동탄을 바로 지금 실거주로 팔고 매도해서 그쪽을 매수해야 되는 걸로 결정을 하셨거나 이미 조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런 방향성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맞죠? 네네. 네,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실 나홀로 아파트가 사실 예전부터 인기, 즉 사람들이 찾는 수요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특징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모아져 있어야지 그 힘이, 관심도, 수요가 높아져요. 편의성도 좋아지고, 즉 균질성이라고 표현을 보통 우리가 하는데, 이러한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균질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어떻게 됐죠? 인서울의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이 인기가 특히나 우리 6억 전후의 아파트들 인기가 전에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즉 나홀로 아파트여도 경기도 외곽권에 있는 것과 서울 중심권의 역세권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아마 최근 이 우정 아파트 경우에도 나홀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흐름이나 월세 놓는 부분들에 이런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유는 보시면 지금보다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 올해보다 내년에 시장 참여자들의
갈망과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정 아파트를 사실 팔고 동탄에, 즉 역세권의 대단지, 리딩 단지로 꼭 가지 않는다면 굳이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우정 아파트 같은 경우 주변에도 이 구분다리역 주변에 천호동 뒤편의 암사 쪽으로 주거정비 사업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자, 나홀로 아파트가 주거정비 사업에 설령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에 지금보다 나은 환경으로 아파트 정비 사업들의 움직임들이 개시가 된다. 자, 그 의미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소형 아파트의 인기도 자, 과거보다는 지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서울에 실제로 지금 6억, 7억 선, 8억 이하 매수할 만한 아파트들이 거의 없어요. 예, 지금 실제로 특히나 역세권에서 강남 접근성 좋은 데들 중에 특히 이쪽은 주거 정비 사업의 초기 움직임들도 활발하고 하니까 저는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쪽을 권유드리고 싶고, 동탄 쪽은 필요하시다면 따님들 가까운 데로 임차나 뭐 이런 전월세 쪽으로 임차 시장 쪽을 알아보시는 쪽을 권유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네, 계속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얘기 들려주셨어요. 참고하시고 어머니 또 좋은 이사 계획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1544-8520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석계역 쪽에 있는 중앙하이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거기 그냥 지금 보유한 지 6년이 좀 넘었는데, 네, 이제 거기보다는 제가 지금 사당동 쪽하고 네, 창동 동아파트 쪽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좀 갈아타고 싶어서, 예, 실거주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쪽도 지금 중앙하이츠 역세권 쪽이라, 네. 미래 전망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고 해서요. 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사당동과 어디를 보셨다 그랬죠? 창동 동아파트. 창동. 네. 알겠습니다. 석계역 중앙하이츠 역세권인데 과연 이게 또 팔려니까 막상 또 아깝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창동 역세권, 또 석계 역세권. 자, 지금 역세권 또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 또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만한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투자 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석계, 우리 석관동 중앙하이츠, 그리고 우리 창동 역세권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이쪽에 좀 있죠 하는 쪽보다는 저는 사당동 쪽으로 이동을 해서 실거주를 하면서 갈아타기를 하고 실제 시세 차익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쪽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좀 있다면, 사실 지금 충분히 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당연히 석계 쪽으로도 내려와 있고요. 주변에 장이 뉴타운 쪽, 자, 지금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일부. 자,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모아져 있고 지금 있는 상태도 충분히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의 우상향 기울기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본다라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1순위지만 더 나은 부분들을 택하신다라고 그러면 투자 가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실거주를 하기에는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실제 사당동 쪽을 조금 볼게요. 사당동 쪽을 좀 보면 사당동 쪽은 지금 가격대는 조금 부담이 되셔서 가격대 쪽으로 보면 평형대를 좀 줄여 가셔야 될 거예요. 20평형 초반, 18, 19, 24평형 한데 최근에 이 사당동 쪽의 움직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사당동 쪽에서도 그럼 어디를 보면 좋으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사당동 쪽에서는 우리 총신대 입구 이수역 요렇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제가 지금 보셨던 이렇게 깔때기처럼 보였던 요 내에 남성역과 우리 총신대 있고 우리 또 방배경찰서 경문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단지들 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예상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최대? 최대 10억까지요. 10억 정도. 자, 10억 네. 정도면 여기 안에서는 소형 평형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형 평형대의 실제 움직임들, 즉 과거 5년간, 최근 3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 흐름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석계역, 창동역 중심보다는 많이 가파라요. 자, 그렇다는 얘기 내년에도 지금 보통 주택 매매 심리의 지수를 보통 보면 많이 오르는 친구들이 더 많이 가파른 형태의 기울기를 표시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덜 올랐던 애들이 쉬었다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들 오르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상급지 중심 업무지구 쪽에 움직임들이 더 가파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보면 사실 여기서 사당 우성 2단지랑 요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가격들이 좀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 왼편으로 보면 대림 아파트들이라든지 현대 조금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단지들 보면 가격들 중심으로 봤을 때 대림 아파트 그리고 우리 현대 이쪽은 좀 비싸고요. 요 아래쪽에 남성역 쪽에서 가까운데 20평형대 초반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지금 이미 한 8억 초반부터 10억까지 지금 상승세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당동 쪽에서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우성 2단지하고 우성 3단지 이쪽은 조금 가격대가 좀 무리가 되실 수 있는데 흐름은 사실 이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사당동 쪽에 이쪽이 앞으로 사당 15, 사당 16구역 이쪽에 방배동의 큰 흐름들 보았었을 때 주거정비 사업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된다. 즉 투자 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당동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실린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석격에서 쭉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사당에서 얘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